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의 교과서 개념 학습 두 번째 지문입니다. 봅시다. 요거 뭐 철학 지문, 논리학 지문인데 봅시다. 쉽지 않죠? 1문단.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논리학이라는 게 사고 과정에서 이제 오류 없도록 하고 싶다. 이 중에 이제 형식 논리학, 형식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얘기네요, 그죠? 지금 이제 형식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논리학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형식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선험적 논리학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는 형식적 논리학, 그다음 밑에는 이제 그 선험적 논리학,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네요. 봅시다. 형식 논리학은 논증과 추론의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논증과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다. 구조 분석, 형식을 보는 거죠. 형식, 그죠? 구조적인 걸 본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은 형식을 본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처음 체계화되어 근대에 이르러 더 정교하게 발전하였다.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인 체계로는 명제 논리와 수론 논리가 있다. 명제 논리도 있고 수론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체계니까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형식 논리학에는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명제 논리와 수론 논리 봅시다. 명제 논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 요게 이제 명제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이게 그 명제입니다. 그리고 and, 그죠? 또는 or, 만약 뭐뭐이면 if 등의 어떤 그 논리 연결을 오로 결합해가지고 복합 명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조합을 한 거야, 그죠? 논리적으로 논리 연결을 이용해가지고 막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좀 부피를 키웠어, 그죠? 그게 이제 복합 명제다. 원리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가지고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명제들이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그걸 가지고 and를 사용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고, or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게 진리표죠, 진리표,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요렇게 판단하고 만든 게 진리표입니다. 진리표, 그죠? 반면에 그 수론 논리는 명제 논리에 비해 문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명제 논리에 비해서 문장을 더 세밀하게 분석. 수론 논리는 명제 논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명제 논리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수론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얘는 명제 논리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답니다. 봅시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분해. 그러니까 이제 문장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명제 논리는 문장 단위로 본 거잖아요. 근데 수론 논리는 조금 더 들어간다. 문장을 깬다, 그죠? 주어 서술어로 문장을 분해해가지고 그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게 표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 있네요. 봅시다. 예를 들어 두 문장, 영호는 야구 선수다. 그 다음에 지호는 야구 선수이다의 경우 명제 논리에서 이제 문장 단위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야구 선수인지 뭐 용어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문장이네, 하나의 명제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참인지 거짓, 복합 명제를 만들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겠다. 그게 이제 명제 논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명제 논리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명제로 분석이 된다, 그죠? 명제 두 개로 되는 거야. 이거 뭐 관련이 없는 명제 A, 명제 B 이렇게 보는 거겠지. 왜냐하면 야구 선수인지 아닌지는 안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에 있는 서술어 주어는 안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제 단위로 보는 거니까, 그 문장 단위로 보는 거니까, 문장 두 개가 다른 게 있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그건 뭐 연결어를 사용해가지고, 그죠? 논리 연결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복합 명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네, 이 정도 단계까지 생각하는 거지. 그뿐이죠. 더 이상 뭐 발전이 안 된다. 근데 수론 논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문장을 들여다보죠, 그죠? 주어와 서술을 다 보는 거니까. 수론 논리에서는 두 문장이 모두 야구 선수라는 특징을 지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그죠? 둘 다 서술어가 똑같네, 이렇게 보잖아요. 서술어를 보는 거잖아, 얘들은, 그죠? 서술어가 똑같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 정도 좀 디테일하게 더 본다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명제 논리나 수론 논리는 전부 다 형식을 보는 거예요, 형식을. 요걸 이제 기호화해가지고 형식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 야구 선수가 뭔지, 뭐 야구가 뭔지, 축구가 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형식만 보는 거라고요, 그죠?
요게 이제 1문단이고 2문단 봅시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두 모순 없이 연결되는 구조적 일관성. 그러니까 전제에서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논리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논리학이니까. 형식 논리학은 계속 봅시다.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이제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어떤 구조적 일관성. 요걸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논리학의 일반적인 역할이니까. 구조적 일관성, 지금 무모 순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그 과정에만 신경 쓰고, 그때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는 거지. 구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모순이 없어야 된다. 무모순성. 지금 이제 그 구조적 일관성, 그다음 무모순성이 지금 거의 그 같은 어떤 뭐 레벨이죠, 그죠? 동치로 보는 거다. 비슷한 말로 쓰이는 거다, 그죠? 어떤 무모순성에 초점을 두는데, 무모순성이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 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상태, 그 모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상반되는 명제 뒤에 나오죠. A이다, A가 아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안 되지. A이다와 A가 아니다가 동시에 성립이 됩니까? 교집합 자체가 성립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지. 그게 이제 모순이 없다는 얘기. 근데 이제 A이다와 A가 아니다가 막 겹쳐져 가지고 막 그 중간에 교집합이 있어. 그거는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상태, 그게 이제 무모순성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논리 체계가 A이다와 A가 아니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체계는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거 뭐 A가 이다, A가 아니다가 이제 교집합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무모순성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형식 논리학의 이제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형식, 모순이 없다. A라는 명제와 not A라는 명제가 겹쳐지지만 않으면, 모순만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내용은 상관없다. 그렇죠? 설령 전제가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제가 거짓인지 참인지는 신경 안 쓰고, 그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결론으로는 그 가는 과정, 거기서 형식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거를 보는 거지, 그죠? 그 구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설령 전제가 거짓이라 해도 그 안에 모순이 없이 이제 결론이 도출된다면 뭐 논리 구조는 타당하네. 그러니까 논리 구조 본다 그랬잖아요. 형식 논리학은 논리 어떤 구조를 분석한다 그랬잖아, 그죠? 논리 구조는 맞네 이렇게 보는 거지. 구조로만 보는 거니까 얘들은 내용은 안 보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 좀 이상하다, 그죠? 야, 그럼 형식만 맞으면 다 맞냐? 이래 보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해가지고 논리 규칙만 다 지켰어. 형식적으로 다 맞았어. 구조가 다 맞아. 라고 했고, 이제 과연 그것이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야, 그런 거 의미 같은 거 생각 없고 규칙만 맞으면 다 돼. 그 구조만 맞으면 되지 않나? 이러 보는 게 좀 의문을 가진다. 이게 이제 논리학의 형식 논리학의 또 문제점이 되겠지. 이 문단. 3문단 봅시다. 3문단. 이런 문제의식에 관련해가지고 후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캐치해낸 거죠. 그래가지고 후설이 어떤 해결법을 찾습니다. 봅시다. 형식 논리학이 이제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한테 에게 묻는 거예요. 야, 모순을 배제해야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형식을 맞춰야 된다. 구조적으로 맞아야 된다. 구조적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무모순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무모순성을 가진 다음에는 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에 묻는 거예요. 야, 형식만 맞으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논리 자체의 타당성. 그 논리가 맞냐고. 형식 논리학 자체가 지금 논리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 자체는 형식 논리학이 야, 형식만 맞으면 타당하다라고 보는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생각, 그게 맞냐? 그거의 타당성. 야, 근거 한번 대봐봐. 형식만 맞으면 다 맞다는, 타당하다는 그 근거 대봐봐. 그러면 제시하지 못하죠. 형식 논리학은 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비판하고, 후설은 이제 그렇게 비판했죠. 그는 이제 선언적 논리학. 그러니까 이제 후설은 그 근거를 찾습니다. 형식 논리학의 논리학에서 형식이 올바라야지 타당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거를 댑니다. 어떻게 근거를 대느냐? 그는 선험적 논리학을 통해 가지고 그 타당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타당성이라는 게 형식을 맞아지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 타당하다고 보는 생각,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 거, 그걸 이제 인식하는 거, 사람이 인식하는 것까지 관심을 범위를 넓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식을 맞추면 타당하다는 생각에 대한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의식까지 확장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후설은 이 대답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선험적 논리학으로 봅시다. 후설에 따르면 논리 규칙들은 이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논리 규칙들을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다녀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귀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의식의 선험적 구조. 선험이 뭡니까? 선험.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런 능력을, 그죠? 의식의 선험적 구조, 즉 보편적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런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게 뭔데? 뒤에 나오는 직관입니다. 직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직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관이 생깁니까? 아니죠. 공부 안 해도 직관은 생깁니다. 그죠? 그는 이러한 어떤 의식의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직관의 개념을 핵심으로 삼는다. 직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다. 그죠? 그 선험적 논리학의 핵심은 뭐다? 직관이다. 직관. 직관은 단순한 감각적 인상이나 뭐 본능적 통찰이 아니라, 언어나 기호의 어떤 매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관이라는 거는 뭐 얼핏 보니까 저 빨간색 맞네, 직관적으로 빨간색으로 맞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감각적 인상 이런 게 단순하게 감각적 인상, 본능적 통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철학적으로 사용하는 직관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어랑 철학에서 말하는 단어랑 좀 의미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계속 봅시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감각적 인상이나 본능적 통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언어나 기호의 매개 없이 그런 어떤 언어, 한국어를 쓴다든지, 미국 사람은 뭐 영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들 그 어떤 모국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매개 아무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간에, 그죠? 의식이 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거고, 완전히 아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거야. 얼핏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완전히 꿰뚫어서 아는 게, 그게 이제 직관이라는 겁니다. 직관을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내용을 다 안다는 얘기지. 그죠? 꿰뚫어 보는 행위를 말하면 모든 참된 인식은 이러한 직관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식 자체가 직관에 근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있으면, 그죠? 그 이전에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이전에 그걸 어떤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전제. 근데 그 전제는 어디서 왔어요? 또 다른 어떤 전제에 의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이전의 전제, 또 그 이전의 전제 계속 찾아 나가면 무한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어디? 언제? 더 이상은 전제가 필요 없는데,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지. 최초는 뭐예요?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제를 거기까지 간 거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직관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 가장 전제, 그 어떤 거의 전제 계속 뒤로 가다 보면 맨 끝에 있는 전제는 뭐다? 직관으로 우리가 분석한 거다. 이미 기존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제.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필요가 없지. 그죠? 이미 다 본인이 꿰뚫고 아는 거니까 더 이상 전제가 필요 없습니다.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더 이상 전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일 기저에 가장 밑에는 뭐다?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제. 그래서부터 쭉쭉 나와가지고 참된 인식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 전제로부터 결론이 만들어지고, 또 그 결론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결론을 만들고, 쭉쭉쭉 나오다 보면 맨 끝에 그 쭉쭉 나온 게 참된 인식이 된다. 모든 참된 인식. 그러니까 직관에 근거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요거에 대한 예가 있네요. 봅시다. 예컨대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세 변을 가진 도형이래. 삼각형. 이런 어떤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순히 언어 기호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삼각형, 한국어로 그죠? 세 변, 뭐 도형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개념이 지닌 어떤 본질적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막 한글로 막 칠판에 삼각형이라는 한글을 쓰고 거기다가 뭐 세 변을 쓰고 뭐 도형 이런 걸 씁니까? 안 하죠.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져요? 칠판이 하나 딱 그려지고 머릿속에 거기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에? 그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언어 기호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죠? 삼각형의 개념이 지닌 어떤 본질적 구조를 의식 속에서 직관적으로 구성해버리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린 겁니다. 누구나 떠올리겠지. 야, 머릿속에 칠판 한번 떠올려봐. 거기다가 삼각형을 그려봐. 라고 하면 자기 각각의 마음 나름의 삼각형을 그리겠죠. 그죠? 직관적으로. 이는 단순한 감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행위다. 이게 이제 직관행위라는 거지. 응?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이미 직관하고 있는 거야. 그 구조를 이미 파악하는 직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머릿속에서 삼각형을 그리는 게. 세 변이 맞물린 도형을 그리고 떠올리고 그것이 삼각형이라는 개념으로 성립함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으로 그렸잖아. 머릿속에서. 그죠? 이런 판단은 어떤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그 단순한 어떤 기호의 조합, 삼각형이라는 한글을 쓰고 거기다가 뭐 세변이라는 한글을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렸죠. 칠판을 떠올렸고 그렸잖아. 그죠? 그건 정당화는 선험적 활동에 기초한다. 이건 선험적인 활동인 거야.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험적인 활동이 된다.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선험적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선험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이 전제된 조건을 탐구한다. 형식 논리학이 전제된 조건을 탐구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이 뭐라 그랬어요? 형식을 맞추게 되면 타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의 조건, 왜 형식을 맞추면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형식이 안 맞춰지면 우리 직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답을 내겠지. 선험적인 논리학에서는, 그죠? 답을 찾았네. 야, 형식 논리학아, 왜 형식이 형식이 맞으면 타당하다고 느끼느냐? 왜 형식을 맞춰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형식 논리학은 대답을 못하지. 근거를 못 대는데 선험적 논리학에서는 야, 그 형식이 어긋나면 우리 직관에서 벗어나잖아. 이렇게 대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논리학의 근본적인 토대를 해명하는 논리학의 논리다. 논리의 논리학이다. 근본적인 어떤 토대 찾아보는 거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쉽지 않죠. 좀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답만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이죠. 후설은 감각적 인상과 본능적 통찰을 통해 가지고 감각적 인상과 본능적 통찰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 그 후설은 선험적 논리학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그때 선험적 논리학에서 핵심 개념은 직관이고, 직관은 감각적 인상과 본능적 통찰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봅시다. 단순한 어떤 감각적 인상과 본능적 통찰이 아니다 그랬잖아. 안 씁니다. 후설은 안 써요. 이런 걸 안 통해요. 그죠?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통해서 틀렸죠. 이 말이 틀리고 그랬네. 그죠? 않는 거라 그랬으니까 답은 맞고. 그죠?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인식 행위. 뭐 대상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직관 자체, 그걸 직관이라고 보는 건데, 직관은 완전히 꿰뚫는 겁니다. 완전히 다 알아버리는 거지. 그죠? 답은 뭐 확실히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꿰뚫는 겁니다. 꿰뚫는 거. 그죠? 답은 확실히 5번이 보이고, 그 다음 또 2번 넘어갑시다. 뭐 이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별로 뭐 문제도 별론데 봅시다. 길기만 기네요. 2번 보기는 학생 A와 윗글을 읽은 학생 B. 학생 B는 이제 윗글을 읽었네. 그러니까 나눈 대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물음에 답하죠. 학생 A. 이번 독서 탐구 활동의 이제 제재가 논리학이잖아.
재료가 이제 그 재료, 그죠? 그게 이제 논리학이다. 그래서 학생회는 윗글 안 읽었죠? 나는 그 명제 논리를 다룬 글을 읽었어.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 이제 그 3단 논법이네요. 같은 3단 논법 등의 이제 논리 구조를 다루고 있었다. 명제 논리. 학생 B, 마침 나도 비슷한 관심사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사고과정과 논리학을 탐구 주제로 생각하고 형식 논리학과 후설의 선언적 논리학을 다룬 글을 읽었다. 그 윗글을 읽었다는 얘기네. 그 글을 통해 가지고 형식 논리학이 전제와 결론의 이제 무모순성에 중시한다는 점. 그러니까 형식, 그죠? 무모순성, 그죠? 구조적인 어떤 일관성 이런 걸 중시한다는 점과 후설이 그러한 어떤 타당성의 근거를 의식의 선언적인 구조 속에서 타당성의 근거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직관으로 해결했죠, 그죠? 그러니까 야, 그 무모순성 왜 지켜야 돼? 형식 그거 왜 맞춰야 돼? 라고 물으면 형식 논리학은 대답을 못 하는데 근거를 못 대는데 후설의 선언적 논리학에서는 근거를 대죠. 그 직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야. 형식 안 맞추면 직관에서 벗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지, 그죠? 후설이 그러한 타당성의 근거를 의식의 선언적 구조 속에서 탐구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죠? 선언적 구조, 직관이죠, 직관. 학생 A, 그래?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독서 목적의 부합성,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신뢰성, 글의 체계적인 구성과 전개 방식, 이건 독서론의 문제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게 있나 등의 또 기준으로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자, 그 기준들을 비춰볼 때 그 글은 어땠어? 윗글을 말하는 거네, 그죠? A, 학생 B가 A. 그래서 후설의 논리학을 이거 그 어떤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윗글의 그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A. 그래서 후설의 논리학을 인간 사고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부분이 인간 사고, 그러니까 그 직관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연결지어 설명하는 부분이 내가 설정한 주제와 잘 맞았다. 요거는 이제 잘 맞았으니까 이제 부합성에 대한 얘기고. B. 무모순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덧붙여가지고 풀이한 내용이 앞뒤가 잘 맞았다. 무모순성에 대한 개념 설명했죠. 이러이러한 게 무모순성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걸 덧붙여가지고 풀이한 내용. 풀이한 내용이 뭐 있었어요? 이제 이 무모순성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후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모순성이 왜 타당한지, 무모순성을 써야 되는 이유, 무모순성을 써야 된다는 말이 형식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형식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형식 논리학에서는 대답을 못하지만 후설의 선언적 논리학에서는 대답이 가능하죠. 야, 그거 직관에서 벗어나잖아, 그죠?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풀이가 앞뒤가 잘 맞죠. 타당하게 느꼈다. 내용의 타당성. 그 다음 C. 후설의 논의를 그의 논문에서 구체적 사례를 인용했다. 구체적 사례 인용한 게 있나요? 그 후설의 논문에서 논문 몇 페이지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틀렸죠, 그죠? 그 논문 제목을 밝혀 제목도 쓰지도 않았고 내용을 신뢰할 수가 있었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에 인용도 없었고 논문의 제목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논문에 있었을지도 모르지, 없었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모른다.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C가 틀렸고, 그 C 내용은 어떤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 인용을 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D, 개념을 잠깐만요. D 보면 되죠. D. 그리고 D, 개념을 정의와 비교, 대조 등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개념 정의는 했죠. 정의는 했었고, 비교라는 게 형식 논리학과 선언적 논리학에 대한 비교, 대조, 그죠?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글의 전개에서 이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글의 체계적인 구성이나 어떤 전개 방식과 이제 매치가 된다. 오케이. 였고, 답은 1번은 다 만들었죠. A, B, C, D. 독서 목적의 부합성,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신뢰성, 이제 글의 체계적인 내용이나 체계적인 구성이나 전개 방식 다 얘기를 했고, 2번 윗글에 잘못 이해한 내용 C였죠, 그죠? C. 구체적인 사례 인용한 거 없었고 논문의 제목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인형도 없었고 논문 제목 쓴 거 없었다. 답은 C다. 뭐 그죠?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인데 또 뭐 조금 풀이 제대로 된 거는 이제 그 뭐 본 채널에 영상에 찾아보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 계속 이제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 하면서 영상 계속 이제 그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